안녕하세요. 오늘 269번째 PR12에서는 ECCV 2018에서 발표된 ICnet for Real-Time Semantic Segmentation on High Resolution Images라는 페이퍼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저자들이 공개한 데모 동영상을 먼저 보실 건데요. 이 많이 보신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데모 동영상인데 잘 아시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시티스케이프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셋은 가로 2048, 세로 1024의 대단히 큰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제 30프레임 퍼 세컨드로 리얼타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런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제 도로 표지판이나 아니면 멀리 보이는 사람들과 같이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검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픽셀 레벨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이 논문 발표 시점에 관련된 연구들을 애큐리시와 이제 스피드로 분류를 한 그래프입니다. 이제 가로축이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고 로그 스케일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그 1년 전에 냈던 논문이 이제 PSP넷이거든요. 이 PSP넷이 당시 이제 대단히 높은 애큐리시를 기록을 했는데, 이걸 개선을 해서 만든 이 IC넷이라고 하는 연구는 이 그림에서 최초로 우상단 이 사분면에 들어가는 연구입니다. 이 실시간 조건을 만족하는 당시 2개의 연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충분히 이제 실용적으로 빠르면서도 당시 유명했던 딥랩이나 FCM과 같은 네트워크에 필적하는 애큐리시를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그러기 위해서 멀티 브랜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전과 연구와는 좀 다르게 비대칭 구조의 헤테로지니어스한 멀티 브랜치 구조를 제안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이제 짧게 훑어보겠습니다. 저희 PR12의 초기 PR45에서 그 45번째 PR에서 김태우님께서 이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의 전반적인 내용과 딥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CNN을 처음 도입할 때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던 논문이 이 FCN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원본에 픽셀별로 클래스를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픽셀의 위치 정보, 좌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좌표 정보를 유지를 하려고 마지막 단에 풀리 커렉티드 레이어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꾸게 되잖아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마지막 아웃풋을 다시 원본 크기로 키우기 위해서 보통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나 디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의 정보만 바로 업샘플링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코arse한 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스킵 커렉션 개념을 사용을 해서 앞단에서 만들었던 피처 맵들도 가지고 와서 퓨전을 해서 쓰게 되면 훨씬 애큐리시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이 네트워크의 유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넷은 2015년에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개발된 네트워크인데, 인풋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컨트랙션 패스와 이제 다시 원래 크기로 늘려나가는 익스펜션 패스로 이제 완전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하고도 매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아까 FCN과는 다른 점은 이 앞단에서 만든 피처 맵을 뒷단으로 스킵 커넥션 구조로 넘겨줄 때 FCN은 무조건 이제 맨 마지막 레이어로 넘겨주는데, 유넷은 그 대칭 구조에 있는 같은 레벨의
같은 레벨의 레이어로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처 맵 사이즈가 같은 레이어로 넘겨주면 여기서 컴캣에서 사용을 한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자주 나오는 연산 중에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원래 컨볼루션은 그 필터 영역에 들어있는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려는 컨셉인데,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이제 그거는 약간 다르게 필터 커널 안에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서 빈 공간을 만들고 우산처럼 이제 커널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3x3 컨볼루션의 컴퓨테이션 이 코스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신에 리셉티브 필드를 더 넓게 늘리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글로벌한 컨텍스트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강가에 이제 사각형의 물체가 있으면 이게 자동차인지 보트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픽셀, 바로 그 픽셀만 보는 것보다 주변에 더 넓은 정보를 고려를 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기능을 하는 백본의 앞쪽 CNN 그 컨볼루션을 그대로 두고 끝쪽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컨볼루션을 몇 개를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으로 교체를 해서 글로벌 컨텍스트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 최근에 대부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이 바로 그 전년도에 발표를 했었던 PSP 네트워크인데요. 얘는 이제 이름이 피라미드 씬 파싱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레지넷 50의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적용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피라미드 풀링 모듈이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듈에서 하는 역할은 이 다양한 스케일의 패턴을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걸 구현을 하기 위해서 4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풀링을 병렬로 수행을 합니다. 4가지 풀링 패스가 있는데, 첫 번째 패스는 원바이원, 이미지 전체를 원바이원으로 만드는 풀링을 하고, 두 번째는 2x2로 만드는 풀링을 하고, 이제 3x3으로 만드는 풀링을 하고, 6x6으로 만드는 풀링을 하는 거죠. 다양한 크기의 풀링을 병렬로 수행하는 이제 패스를 4개를 동시에 수행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업샘플링을 해서 원래 레지넷에서 나오는 피처맵에 콘캣을 시킵니다. 이 콘캣을 한 이 전체 피처맵을 대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해서 전체 채널 개수를 우리가 세그멘트를 하려는 카테고리 개수를 맞추게 되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파이널 아웃풋을 얻게 되는 거죠. PSP넷은 발표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가장 높은 애큐리시를 보이는 네트워크였는데 상도 많이 받았는데 인퍼런스 속도가 1.5프레임 퍼 세컨드 1.5프레임 퍼 세컨드에 불과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유명한 네트워크로 딥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45번째 PRCB에서 김태호님께서 이제 딥랩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3가지의 특징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에트로스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PSP 넷과 약간 다른 피라미드 풀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이름을 에트로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PSP 넷에서 사용하는 피라미드 풀링은 이제 서로 다른 크기의 풀링 4개를 병렬로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딥랩에서 쓰는 이 에트로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은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인데 이 레이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 커널 크기가 다른 4종류의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병렬로 수행을 한 다음에 얘들을 합치는 게 딥랩에서 사용하는 에트로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딥랩 버전 1과 버전 2에서는 노이지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제 스무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CRF,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고 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스텝을 또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딥랩 버전 3에서부터는 이 CRF는 제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네트워크는 이넷인데요. 이넷은 저전력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스피드를 최대화하고 대신에 에큐리시는 희생을 한 매우 가벼운 구조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넷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레지넷과 대단히 비슷한데 이 레지넷의 기본 각 블럭들을 아주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넷은 이 타이탄, 엔비디아의 타이탄 X GPU에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을 썼을 때 77프레임 퍼 세컨드의 아주 높은 스피드를 보일 수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에큐리시는 약 60%가 좀 안 되는 50%대의 좀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IC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IC넷은 이 본인들이 설계를 했었던 PSP넷을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 해서 리얼타임으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느 부분을 빨리 동작을 시켜야 하는지 이제 컴퓨테이션 비용을 분석하는 것부터 이제 논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결과 뭐 아주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당연하게 인풋 채널 개수, 아웃풋 채널 개수, 그리고 커널 크기, 그리고 인풋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드 가로 세로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스텝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결과를 당연하지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PSP넷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파란 그래프가 이제 원래 크기 입력을 집어넣은 거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그 가로 세로를 2분의 1로 줄인 크기의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컴퓨테이션을 이제 시간으로 보여준 그래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입력의 가로 세로 크기가 2배가 되니까 당연히 이 초록색에서 이 파란색으로 갈 때는 4배 이 컴퓨테이션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4번째 스테이지고 여기가 5번째 스테이지거든요.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 채널 개수가 이제 2배로 늘어나니까 입력 채널도 2배, 출력 채널도 이제 2배가 늘어나니까 이제 전체 비용은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파란색 그래프에서도 이쪽 스테이지에서 이쪽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4배 컴퓨테이션 비용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CNN은 뒷단으로 갈수록 이제 피처 맵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션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은 뒷단에서 다일레티드 컨볼루션을 쓰기 때문에 이 피처 맵의 크기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뒷단에서 이 컴퓨테이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입출력 이 채널 개수와 그리고 입력되는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이제 중간에 피처 맵의 크기가 모두 이제 전체 컴퓨테이션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줄이는 방법을 반영한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를 하겠다는 게 이 저자들의 논리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든 제안하는 IC넷의 네트 아키텍트는 이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보면 이제 브랜치가 3개가 있어요. CNN 브랜치가 3개가 있는데 위에는 이제 입력도 3가지거든요. 그래서 풀 스케일을 넣는 브랜치, 그리고 반으로 줄인 입력을 넣는 브랜치, 그리고 4분의 1로 줄인 입력을 넣는 브랜치가 있고요. 그래서 맨 위에 브랜치가 로우 레졸루션 입력을 받는 브랜치, 그리고 중간에 미디엄 레졸루션 입력을 받는 브랜치, 마지막이 하이 레졸루션 입력을 받는 브랜치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브랜치는 여기 로우 레졸루션 브랜치예요. 이 로우 레졸루션 브랜치에서는 전체적인 시멘틱한 의미의 대부분을 얻는 브랜치가 되겠고 PSP넷 50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이상의 레이어를 가진 CNN 네트워크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미디엄 레졸루션 브랜치에서는 17개 레이어만 사용하는 또 훨씬 얕은 브랜치를 사용하고 그 밑에 하이 레졸루션 브랜치에서는 이 단지 3개의 레이어만 있는 아주 쉘로우한 CNN 브랜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브랜치에서 사용한 결과를 이 논문에서 CFF라고 이름을 붙인 캐스케이드 피트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퓨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이 로우 레졸루션 브랜치에서 얻게 되고요. 근데 레졸루션이 낮으니까 계산량을 마주 줄일 수가 있고, 대신에 여기서 캡처를 못하는 디테일한 정보들은 이 미디엄 레졸루션 브랜치와 하이 레졸루션 브랜치에서 캡처를 하겠다는 게 의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미디엄 레졸루션 브랜치도 여기 17개 레이어를 완전히 새로운 레이어를, 독립된 레이어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로우 레졸루션 브랜치의 웨이트를 쉐어링을 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논문의 저자들이 강조를 하는 부분은 여기 캐스케이드 레이블 가이던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로스를 계산하는데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로 다른 브랜치에서 계산한 피처들을 합치는 부분이 이 캐스케이드 피처 퓨전 CFF라고 하는 유닛인데요. 이 부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제 레졸루션이 낮은 쪽에서 온 피처 맵을 이제 업샘플링을 한 다음에 더 큰 크기의 두 배 큰 크기의 이제 피처 맵과 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은 피처 맵을 업샘플링을 하고 바로 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샘플링을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하는데,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애큐리시가 떨어지는, 많이 블러링이 된 이미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한 번을 써서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디테일 정보를 좀 더 보완을 한 다음에 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 정석대로 했다면은 이제 7x7 디컨볼루션을 사용을 했을 텐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컴퓨테이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컴퓨테이션 용량을 줄이면서 애큐리시도 약간 보완을 하는 이런 어프로치를 취했고요. 그런데 이 CFF 유닛에서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로스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스를 이 마지막에 한 번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보면은 중간에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크기를 줄여가지고 바로 피딩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서 첫 번째 로우 레졸루션 브랜치 끝에서 피처 맵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로스, 그리고 미디엄 레졸루션 브랜치에서 또 한 번 로스를 계산해주고, 나중에 전체 로스와 이제 합쳐서 전체 토탈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람다라고 하는 파라미터 웨이트를 곱해서 이제 썸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학습을 할 때 각각의 브랜치별로 이제 학습이 더 잘 되도록 가이드를 할 수가 있고, 최종 결과에서 특정 브랜치가 전체 이제 프리딕션 결과를, 전체 트레이닝 결과를 이 도미네이트 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할 때는 이 세 개의 로스를 전부 다 합친 토탈 로스를 사용을 하지만, 테스트 할 때는 이제 마지막 로스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 ICnet 페이퍼에서 이제 최초로 발명을 한 건 아니고요. 바로 전 이제 PSP.NET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옥실리어리 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사용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PSP.NET 이 페이퍼를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전까지 나왔었던 이제 다양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들의 구조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ICNet하고.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보이는 이게 A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FCN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넷입니다. 스킵 커넥션을 할 때 앞에 피처들을 전부 맨 앞으로, 맨 뒤로 보내는 게 이제 FCN이고, 중간에 자기랑 레벨이 맞는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유넷이고요. 이 C로 보이는 이 멀티 브랜치 네트워크가 딥랩이 사용하는 구조인데, 딥랩과 PSP 네트워크가 사용했던 구조인데, 얘는 이제 각각의 브랜치가 전부 이제 유사한 구조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헤비 CNN이라고 하는데요. 딥한 CNN을, 거의 구조가 유사한 딥한 CNN을 사용을 하는 그런 멀티 브랜치 구조로 되어 있죠. 앞에 얘네들도 이제 딥한 CNN을 사용하는 구조이고요.
근데 이제 IC넷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 멀티 브랜치 네트워크인데 로우 레졸루션한 입력에 대해서는 딥한 CNN, 헤비 CNN을 쓰고 이제 미디엄 레졸루션이나 하이 레졸루션 입력에 대해서는 라이트한 쉘로우한 CNN을 쓰는 어시메트릭한 멀티 브랜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때까지 이제 다른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계산량도 줄이고 인퍼런스 스피드를 아주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애큐리시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요건 이제 IC넷의 결과는 아니고 IC넷 하기 전에 이제 PSP넷만 가지고 이제 저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입력만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해서 입력 크기만 절반으로 내지는 4분의 1로 줄여봤더니 애큐리시는 뭐 10% 정도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이제 리얼타임 인퍼런스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2ms니까. 다음으로 이제 중간 피처 맵의 크기를 많이 줄여봤어요. 이제 입력 대비 이제 32분의 1까지 피처 맵의 크기를 줄여봤는데 의외로 이제 애큐리시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인퍼런스 스피드가 131ms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10프레임 세컨드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리얼타임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채널 개수를 줄여봤어요. 채널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버린 게 아니고 각 채널을 이제 에런놈 순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에런놈 값이 큰 애들은 킵을 하고 그 에런놈 값이 적은 애들부터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채널 중에서 4분의 1만 킵을 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버린 경우에도 이제 IOU 값은 애큐리시는 약 60%에 가까운 이제 값을 유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얼타임 인퍼런스 하기에는 성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PSP넷을 가지고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IC넷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PSP넷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이제 로우 레졸루션 인풋만 있을 때 이 레졸루션이 60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이제 이넷과 비슷한 애큐리시를 보였지만 이 미디엄 레졸루션이나 하이 레졸루션 인풋을 붙이게 되면 어큐리시가 대단히 향상이 많이 돼서 이제 PSP넷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브랜치를 한 개를 썼거나 두 개를 썼거나 세 개를 썼거나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대단히 빠른 스피드로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이제 리얼타임 인퍼런스를 모두 다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고 또한 이제 그 메모리를 약 5.8배까지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대단히 가벼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됐죠. 그리고 요번 스터디는 이번 실험은 이 CFF 캐스케이드 피처 퓨전에서 아까는 이제 바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해서 업스케일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경우하고 디컨볼루션을 했을 경우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디컨볼루션을 이제 3x3을 할 수도 있고 5x5를 할 수도 있고 이제 7x7을 할 수가 있는데 이 CFF를 쓰는 경우에 디컨볼루션 7x7을 했던 경우하고 애큐리시는 거의 비슷한데 성능은 개선이 돼서 이제 리얼타임 인퍼런스를 할 수 있었다. 이게 여기 그게 이제 이 파란색 박스에서 알 수 있는 결과고요. 여기 보이는 오렌지 박스에서는 이 CLG 아까 보여드린 캐스케이디드 레벨 가이던스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서 합쳤잖아요. 학습을 할 때. 그 부분을 구현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중간에서 로스를 계산한 로직을 집어넣었을 때 약 0.9% 정도 애큐리시가 더 향상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그때까지 나왔었던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와 성능 비교를 한 건데요.
ICNet을 가지고 약 70% 정도의 애큐리시를 얻었는데, 이게 그 전까지 나왔었던 가장 높은 애큐리시를 얻었던 네트워크들과 이제 비슷한 성능이었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넷을 제외하고는 이 성능이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측면에서 성능이 비슷한 것도 없고, 그래서 IC넷은 자기들은 이제 리얼타임 인프런스를 할 수가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넷은 이제 성능이 대단히, 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데 대신에 이제 애큐리시가 너무 낮아서 그 엔비디아 TX1 같은 데에서는 이제 좀 쓸모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사용하기 힘든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각 브랜치의 성능 개선 정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인데요. 여기 서버4가 이제 로우 레졸루션 하나만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로우 레졸루션과 미디엄 레졸루션 두 가지가 있는 브랜치가 두 개인 경우, 여기는 브랜치 세 개를 모두 사용한 경우거든요. 근데 로우 레졸루션 입력만 있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콜산 프릭션을 해가지고 막대기나 이제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질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디엄 레졸루션 브랜치를 이제 도입을 하거나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인풋을 사용하는 브랜치까지 도입을 했을 때는 이 도로 표지판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 그라운드 트레스에서 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있는 부분이에요. 매우 매우 이제 작은 부분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브랜치들을 더함으로써 이렇게 작은 부분에 대한 디테일도 점점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브랜치를 하나만 썼을 때, 두 개 썼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디퍼런스로 계산을 해봤고, 그 브랜치를 두 개 썼을 때, 세 개 썼을 때 디퍼런스를 또 구해봤는데, 뭐 당연하지만 이 하이 레졸루션에 대한 브랜치까지 도입을 했을 때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살려내는 것을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굉장히 이제 저는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지막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에서 세그멘테이션한 부분, 그 영역들의 크기를 픽셀 수로 계산을 해서 정렬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에서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은 그 영역의 크기가 작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뒤쪽에는 이제 영역의 크기가 큰 그런 그런 부분들인데, 각각에 대해서 애큐리시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원래 로우 레졸루션 인풋 하나만 있을 때에서 브랜치 하나를 더했더니 이만큼씩 성능이, 애큐리시가 향상이 되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애큐리시 향상이 작은 오브젝트들, 작은 영역에서 향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티스케이프 말고 이미지 크기가 다른 이제 캠비드나 코코스토프를 사용을 했을 때 실험 결과인데요. 캠비드는 이제 720x960이고 코코스토프는 640x640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거의 비슷한 실험 결과, 역시 이제 실험 애큐리시는 매우 높고 인퍼런스 스피드는 매우 빠른 결과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바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IC넷은 이제 리얼타임 프리딕션을 하면서 높은 애큐리시를 얻기 위한 그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구조가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시메틱한 정보는 로우 레졸루션 인풋을 받는 이제 뎁스가 깊은 CNN에서 얻게 되고, 이제 작은 디테일에 대한 정보들은 미디엄과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인풋을 받는 아주 쉘로우한 네트워크에서 얻는 구조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Papers with Code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리얼타임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찾아서 별도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로 모델로 이제 필터링을 해서 소팅을 하면은 이와 같은 표가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현재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 나오는 네트워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TD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TD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디오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좀 새로운 알고리즘인데, 얘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앞뒤 프레임에서도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얘는 이제 오늘 설명드린 아이스넷하고는 구조가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이 또 하나 이 바이시넷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찾아보게 되면 구조가 딥한 네트워크와 이제 셜로한 네트워크가 있고, 이 둘의 구조를 퓨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중간에 피처 맵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서 합치는 구조가 오늘 설명드린 IC넷과 대단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 피처 맵을 퓨전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구조는 이 IC넷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IC넷은 이와 같은 형태의 비대칭 구조의 이 멀티 브랜치 네트워크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한 이제 최초의 네트워크라는 점이 이제 오늘 설명드린 IC넷 논문의 이제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C넷을 이제 구현한 코드들은 이 저자가 카페로 이제 처음에 구현을 해서 깃허브에 이제 공개를 해 놓았고요. 이제 MXNet 글로온 CV에 이제 모델주에 가면은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역시 이제 텐서플로우로도 이제 구현이 된 것들이 이제 이미 여러 개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